清く等しく神戸を垂れて玉音を拝し立てますることここに至る靖国の神と静まる忠霊前線の将兵。 전쟁은 끝났고 해방이 되었다. 조선 땅에 있던 일본인 70만 명과 일본군 20만 명이 일본 본토로 돌아갔다. 조선 땅에 살던 일본인들은 본토 일본인들에게는 환영이 아닌 경멸의 대상이었고 전후 이들은 2등 국민이 되었다. 특히 소련군 점령지인 만주와 북한에 살다 귀환한 일본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낙태 수술이 시행되었다. 귀환한 일본 여성들은 본토인과의 결혼에서도 배제되었다. 해방 후 겨울에 북한의 일본인 수용소에서 식량 부족으로 인한 영양실조, 혹한, 전염병 등으로 약 2만여 명이 집단 사망했다. 이 일은 일본인들의 조선 탈출에 큰 계기가 되었다. 한국 입장에서도 정작 힘있고 약삭 빠른 일본인들은 이미 다 도망갔고 힘없는 자들만 남아있는 상황에 이들을 붙잡아두고 굳이 고생시킬 이유도 없고 우리도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일본인들에게까지 배급할 만한 여유도 없었다. 일본의 탈출 공작 지도부는 새로운 남하 루트를 발굴하고 기후, 시세, 소련군의 배치 상황, 이동 예정지의 민정, 각지 일본인의 집결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했다. 이미 남한의 일본인은 본토로 돌아갔고 이 시기 북한에서 탈출한 일본인 10만여 명 은 1946년 말까지 남한을 거쳐 일본으로 돌아갔다. 조선에서 일군 모든 걸 포기하고 일본으로 돌아간 이들에겐 참혹함이 기다리고 있었다. 당장 거처할 곳이 없어 오사카의 친척집에 머물고 있던 22살의 한 젊은 여성은 극약을 마신 채 신음하다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다. 비좁은 집에 함께 살다 보니 서로 다툼이 잦아졌고 친척집에 비슷한 또래 아이가 이 집에서 나가라 소리쳤고 서름에 복받쳐 그날 저녁 먼저 떠나는 불효를 용서해 주십시오. 모든 이의 행복을 빕니다라는 짤막한 유서를 남기고 일본으로 돌아온 지 1년여 만에 세상을 등졌다. 이런 비관 자살 소식들은 신문 사면을 통해 종종 보도되었다. 그리고 소련 점령지에서 소련군의 각종 폭행 사실이 대대적으로 일본에 보도되고 실제로 피해자들이 본토로 돌아온 후 혼혈아를 출산함으로써 규슈대학 의학부의 산부인과 의사를 동원해 만주, 북한 등 소련 점령지에서 돌아온 여성들을 대상으로 문진을 거쳐 강제 낙태 수술을 시행했다. 본토인들은 해외 귀한 여성을 싸잡아 색안경을 낀 미미한 시선으로 바라봤고 정정화져 이른 집단으로 매도하며 수군거렸다. 사실 조선에 있던 일본인들은 공무직과 전문직에 종사한 사람들이 많았고 대부분 번화한 도시 생활자가 대부분이었고 본토인에 비해 전반적으로 학력도 높았다. 고등여학교를 나온 고학력자만 보아도 본토인과 비교해보면 비율상 3배 이상 높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에 있을 때부터 이들은 태생적으로 얌전하지 못한 여성이라는 편견을 감수해야 했고 일본으로 돌아와서는 몸까지 버린 여성으로 치부되어 이중의 상처를 안고 했다. 귀환자들은 수용소에 머물며 어떻게든 밖으로 나가고자 했으나 세상은 녹록하지 않았다. 방 한 칸 빌리려고 해도 치솟는 물가 때문에 수만엔의 권리금을 내야 했으니 무일푼으로 돌아온 이들은 도저히 감당할 방법이 없었다. 게다가 귀한 아동이 수용소 울타리 밖으로 나서기라도 하면 본토의 아이들은 외지에서 굴러들어온 거지라며 놀려댔다.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자며 울면서 돌아오는 자식을 바라보며 부모들은 억장이 무너졌다. 그리고 이들은 범죄자라는 오명까지 떠안기도 했다. 1945년 12월 현재 본토에서는 제대한 육군이 약 90만 명, 해외에서 돌아와 제대한 사람이 200만 명, 해군은 총 50만 명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제대와 동시에 실업자가 되었다. 결국 이들은 암시장을 전전하며 밀거래 브로커를 하거나 도둑질 일삼았다. 당시 한 도시의 절도범죄 65%가 대부분 갓제대한 군인이거나 해외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었다. 또한 해외 귀환자는 더러운 전염병을 옮기는 바이러스 그 자체로 병균 덩어리로 인식되었다. 정부에서마저 조선 만주에서 돌고 있는 전염병 등의 증상을 홍보하면서 귀환자들에 대한 주의를 기울이라고 계도했다. 식민지에서 조선인을 게으르고 무능하고 무식하고 더럽고 무모한 저항만 일삼는 집단으로 매도한 일본인들이 패전 후 조국에 돌아와 동포로부터 똑같은 소리를 듣게 된 것이다. 천황을 위해 최후의 1인까지 결사항전해야 한다는 주술에 걸려 죽음을 독려했던 그들 중 패전 소식에 자결한 사람은 350여 명에 불과했다.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지배층 역시 충격은 컸지만 놀랍도록 빠르게 변신했다. 패전 선언으로부터 미국이 진주하기까지 2주간 고위층과 군 간부들은 군수품을 빼돌리기에 여념이 없었다. 지식인들은 군국주의의 침묵 또는 동조했다는 자괴감에서 회한의 공동체를 구성했지만 패패와 향락에 빠져든 경우도 허다했다. 독일이 철저히 전쟁의 책임을 짊어져야 했던 반면 일본은 같은 패전국이었으나 미국이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천황제를 유지시킴으로써 천황은 전쟁 책임뿐만 아니라 도덕적 책임에서도 자유로워졌고 일본인의 죄의식도 무뎌졌다. 타도의 대상이었던 미국은 하루아침에 숭배의 대상으로 바뀌었다. 전후 본토로 돌아온 귀환자들은 일본의 2등 국민이었다. 그래서인가 이들은 전쟁 피해자라는 기묘한 논리를 내세웠다.